포장도 잘 돼 있고 경치도 좋은 강원도의 산간국도에 주말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들의 난폭 운전으로 사고가 속출하면서 이 길을 이용하는 현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요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강원도 홍천의 44번 국도. 오토바이 5대가 시속 14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합니다. 차량들 사이를 무리하게 앞질러 가고 때론 정지 신호도 무시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뒤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줄어든 대신 오토바이 동호 회원들이 몰리는 겁니다. 대형 이륜차 동호회 활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속도 위반이라던가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사고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 춘천시 동면의 느라째 터널 인근 경사가 심하고 구불구불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손꼽는 길입니다. 문제는 일부 운전자들의 난폭 운전입니다. 어제 이 도로의 구분 내리막길에서 마주오던 오토바이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 잔해물이 곳곳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오토바이 수백 대가 이 국도를 내달립니다. 커브가 급한 데서 150km로 중앙선 안 넘을 수가 없어요. 날라가 떨어져 사망자도 생기고 오는 차를 그냥 가들이받고 이런 게 해마다 발생하는데, 지난 2015년에도 이 국도에선 오토바이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까지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과속 방지 장치와 보행 시설을 더 갖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5월 3일자 뉴스죠. 지난달 25일 강원 홍천 44번 국도에서 시속 140km가 넘는 이륜차 오토바이 동호회 분들이 칼치기를 하시고 신호까지 위반하면서 라이딩을 즐겼다는 그 기사인데요. 그래서 보니까 구분 내리막길에서 오토바이끼리 충돌을 해서 2명이 다쳤다고 해요. 속도를 못 이기셔가지고 사고가 나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고, 이 뉴스에서 보니까 느라째도 잠깐 나오네요. 이렇게 마을 주민 인터뷰를 보니까 시속 150km로 중앙선을 안 넘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맞아요. 여기가 서킷도 아니고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이렇게 코너를 즐기시다가 사망하신 분들 되게 많죠. 기변하려면 도마치제로 가라, 느라째로 가라. 꼭 항상 사고 나는 그 구간이 있잖아요. 남들에게 좀 돋보이고 싶고 좀 더 잘 타 보이고 싶고 무릎을 꿇고 싶고 이런 생각이 사고로 이어지는데, 저는 솔직히 저도 바이크를 타는 입장이고 리터급도 탔었고 제가 굳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은 안전운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부 라이더 동호회 분들이 사고가 나면서 경찰들은 더 단속이 강화가 되고,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나 차량들이 라이더들을 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늘 있던 일입니다. 라이더들은 도로 위의 악자고 항상 난폭 운전을 일삼는 그런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 같아서 솔직히 좀 안타까운 뉴스 기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바이크를 타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신호를 잘 지키고 뭔가 힐링하려고, 저도 알잖아요. 저도 알아요. 강원도 45번 국도가 정말 이제 길이 잘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 마음껏 땡겨도 되고 바람을 즐기고 사람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런 이면에 이렇게 좀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여론이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제가 얘기를 한들 저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박무혁 씨나 다른 유튜버들께서 요번에 이제 좋은 일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다 같이 쓰는 그런 공간에서 더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어요. 또 코로나잖아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게 저도 동호회가 있고 여러분들도 바이크 동호회가
여러 곳이 있으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5인 이상 모이지 말아달라는 이제 정부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 모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뭐 인스타 같은 것도 좀 보고 하다 보면 그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가? 그러니까 점점 이제 좀 간소화돼가고 언택트화돼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뭔가 다르다. 우리는 지금 딴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게 뭐 당장 뭐 RSG나 이런 카페들만 가도 5인 이상 뭐 카페 사장님들이 5인 이상 모이지 말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또 모여 있더라고요. 보면은 기본이 뭐 10명 이하잖아요. 저희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혼자 다녀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적당히 뭐 아는 지인들하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바이크를 타지 않는 분들에게 라이더 인식을 좀 더 좋게 만들려면 좋은 사례도 되게 많잖아요. 뭐 구급차, 응급차가 앰뷸런스가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동호회 회원분들이 교통 정리를 해주시고 인도를 해주셨다. 길을 터졌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아니면은 뭐 뺑소니 차량을 쫓아가서 신고를 하고 뭐 범인을 붙잡는다든가 뉴스 기사의 사례들도 되게 많은데 영웅들도 되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언젠가는 좀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안전속도를 준수를 하고 차들을 배려를 하면서 오히려 인식이 좋아졌다. 동호회 인구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문화가 생겨났다. 요새 뭐 여성 라이더분들도 되게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수록 뭐 안전장비를 최대한 잘 갖추시고 좋은 소식만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급하게 만든 영상인데요. 오늘 좀 주저리 했는데요.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매주마다 뭐 양평이나 속초 뭐 멀리 가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만 뭐 차량들 배려를 좀 해주시고 저도 라이더 유튜버로서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바이크 유튜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네? 한 명이라도 봤으면 저는 뭐 이번 영상 뭐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절대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사고 위험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앞으로 올해 입문하신 분도 되게 많고 바이크를 기변하시는 분들이나 뭐 리터급으로 넘어가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호회의 성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호회장이나 팀원들이 주행 습관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도 어차피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동호회 잘 색깔에 맞는 내 주행 스타일에 맞는 동호회를 찾는 것도 하나의 뭐 나를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